안녕하세요. 초보 짠테크 꿀찬 지연입니다. 저 여기 눈에 자다가 긁어서 상처가 났어요. 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계부를 한번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이거 어떤 커피숍에서 뭐 10,000원 이상인가 20,000원 이상 뭐 먹으면 주는 다이어리를 제가 다른 분이 사주셔가지고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월 1일 무지출, 10월 2일 휴게소 호두과자 5,000원. 제가 아버님이랑 도련님이랑 휴게소에 들려서 호두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10월 3일 무지출, 10월 4일 시부모님 냉동고 선물 15만 9천 원. 저희 아버님이 냉동고가 되게 작아가지고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물론 추석 선물 말고 따로 사드린 거예요. 추석 선물은 여기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마트장 37,600원, 10월 5일 무지출, 10월 6일 편의점 도시락 5,150원. 거의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이날 저희가 무인 시스템으로 바꿨댔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손님한테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급하게 갔는데 일이 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희 가게 옆에 편의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도시락을 할인 받아서 5,150원에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유 또 가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시키면 오후에 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에서 하나 2,650원짜리 샀습니다. 그리고 장애콜 1,000원. 그리고 후배 목사님이 생일이어가지고 그 쿠팡으로 삼겹살을 보냈어요. 그래서 38,900원. 그리고 새신자반 우리 분들에게 그 교회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인사차 그 베스킨라빈스 달콤한 하루대라고 콘을 하나씩 보내서 세 분한테 보내서 9,6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콜 택시 한 번 타서 1,000원. 그리고 10월 8일은 무지출, 10월 9일은 장애콜 1,000원 하나만 썼고요. 10월 10일은 1,260원어치 이마트 장을 봤는데 이거는 제가 그 이마트 상품권이 10,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합친 건데 제 돈은 1,260원이 들었는데 거의 가게 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 10,000원은 치지 않고 1,260원만 쳤습니다. 그리고 신랑 이마트 장 보고 너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베스킨라빈스 그 3,200원짜리 베스킨라빈스 콘을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기프트콘이 있었는데 그건 5,000원짜리 기프트콘이라서 그럼 돈이 남는다고 두 개는 먹긴 못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파리바게뜨 700원 사 먹고 그리고 대둔산에 아침에 잠깐 드라이브를 갔다 왔는데 오뎅 1,000원짜리 하나씩 둘이 먹고 그래서 2,000원, 호떡은 신랑만 먹어서 1,500원 이렇게 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쓴 돈은 식비 59,060원, 그리고 선물은 207,500원, 교통비는 3,000원입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다른 거는 나름 아끼는데 사실은 식비는 요번에 되게 많이 들은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가게장이 조금 들어갔어요. 아까 이마트장 37,000 얼마에 가게장이 좀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선물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카톡 선물을 이틀에 하나, 뭐 많게는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한 3-4개? 막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보내는 거는 당연히 보낼 거지만 그냥 지인들에게 그냥 뭐 기분파로 보내는 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또 말했다시피 냉장고를 또 한번 뒤집었는데 이제 냉장고는 아니고 냉동고를 뒤집었거든요. 근데 또 반성을 했어요. 너무 많은 양의 먹거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너무 많이 차 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거 집에 있는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이렇게 딱 작성했거든요. 이렇게 꽉 차 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냉장고 파먹기로만 밥을 해 먹으려고 어제부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신랑이 삼겹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사 먹었어요. 온누리 상품권 있었던 걸로 사긴 했는데 돈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온누리 상품권도 돈이잖아요. 그건 예전에 제가 가계부에다 적었기 때문에 여기다 안 적었는데 아무튼 삼겹살을 샀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10,000원어치, 목살 10,000원어치 샀는데 좀 많이 샀어요. 나중에도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저희 집에 근데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 간 것도 있어요. 근데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삼겹살을 산 거예요. 첫날부터 사 먹어서 좀 반성을 하고 두 번째 날인 오늘은 돈을 실비로는 절대로 안 써야지 했는데 대둔산에 간 김에 저희가 현금을 아예 일부러 안 들고 갔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계좌이체 시키는 그 앱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무로댕이랑 호떡을 사 먹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이랑 커피 같은 거는 다 싸갖고 갔는데 결국 사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암튼 결심한 3일도 못 지켰지만 내일부터는 진짜 안 사 먹으려고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희 신랑이랑 저랑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신랑이랑 저랑 13년 연애를 했어요. 남들은 13년 연애라고 하면은 다 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와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아침마당에 나갔었어요. 아침마당에 예전에는 수요일마다 일반인들이 나가서 자기 얘기를 해서 그 실시간 투표를 통해서 상을 받는 게 있었는데 제가 2015년도에 나가가지고 그때 결혼한 첫 해였거든요. 나가가지고 2등을 해서 출연료 70만원, 상금 70만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신세계 상품권으로 출연료도 신세계 상품권 그리고 출연료도 신세계 상품권으로 주시더라고요. 1등은 100만원 상품권, 2등은 70만원 상품권. 출연료는 똑같이 70만원씩. 근데 3등은 안 줘요. 근데 제가 2등을 했었거든요. 어떤 걸로 이제 상을 받았냐면 제가 10살 때부터 당뇨가 있었고 사실은 시각장애도 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시각장애가 와가지고 1급이 왔었어요. 1급이. 눈이 실명한다고 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레이저 치료도 되게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글씨가 막 흐리게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결국 실명을 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김용백 교수님이라고 그 당시에 충대병원에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수술을 받고 나빠지는 것만 막아보자. 제가 삼성, 아산 다 갔는데 안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빠지는 것만 막아보자 해서 했는데 정말로 눈이 점점 좋아졌어요. 당장에 뿅 하고 좋아지진 않았지만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졌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인사를 엄청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인사 안 받아주면 막 뛰어가서 제 97학번이거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97학번 이지연입니다.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왜 인사 안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인사성이 굉장히 밝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건 보이는데 막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면 후배나 동기고 안녕 하고 인사하고 나면은 선배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막 길거리만 보고 다니고 막 그런 정도였다니까요. 핸드폰 막 문자 안 보이고. 근데 수술을 받고 2년에 걸쳐서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자도 보이고 뭐 솔직히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뭐 신호등도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거 보고 건너고 막 그랬거든요. 책도 뭐 누구랑 같이 보는 건 안 돼요. 혼자 봐야 돼요. 이렇게 막 가까이 보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문자도 보이고 책도 보이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4월 달쯤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이제는 신호등이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물론 책이랑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이 가까이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고 이게 있거든요. 근데 신호등은 이제 보여요. 그리고 옛날에는 엄청 밝은 데서는 또 안 보이고 좀 극장같이 살짝만 어두워도 저는 진짜 완전 깜깜해가지고 신랑이 손잡고 의자까지 앉혀줘야 됐었거든요. 조금만 어두워도 전혀 안 보여가지고. 근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조금 더 좋아져서 코로나 때문에 극장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조금 어두운 데서도 조금 밝아졌어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제 눈이지만 백내장을 수술을 받고 광명을 찾은 기분을 들었었어요. 아무튼 시각장애 1급도 있고 당뇨도 있고 합병증으로 제가 사실은 그 대학원에 들어간 다음에 투석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1년 반 동안 투석하고 혈액 투석하고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할 텐데 혈액 투석을 하고 제가 이식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네가 다시 옛날처럼 건강하게 밝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줘가지고 목사님의 신장을 저한테 지금은 가족들만 기증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지인도 기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순서대로 한다면 1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넘게 기다려야 되죠.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기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1년 반만 투석을 하고 근데 목사님이 저하고 안 맞았어요. 안 맞아서 저 말고 다른 분한테 기증을 해주시고 저를 1순위로 올려주신 거예요. 제 이름으로 기증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1순위가 돼서 3개월 뒤에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같은 한국에 있으면 제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한 달 뒤쯤에 저 이식 받는 것도 안 보시고 프랑스로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지금은 물론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셨지만 그리고 한 10몇 년 뒤에 오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당뇨 있는 사람 치고는 그래도 오래 썼어요. 13년 6개월. 네. 그렇게 근데 이식도 이제 13년 6개월 썼죠. 저희 신랑은 이랑 저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병원교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저는 신학대학교 나오고 이제 대학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그 눈이 실명할 때쯤 그때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그 눈 치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았지만 실명한다고 막 수술 받고 막 이거는 그 대학교 4학년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성경책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병원교회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 전도사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 전도사님들은 거의 이제 결혼하신 소위 아줌마 전도사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저는 뭐 20몇 살이었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막내라서 목사님께서 이제 소아과 병동을 저한테 맡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대생들이 봉사를 나왔었어요. 그때 충대병원 충대 의대 의대생들이 환자분들 침대 끌고 뭐 아무튼 그런 봉사를 나왔었는데 저보고 학생들 관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회장이 저희 신랑이었어요. 기독학생회 회장이. 그리고 저는 병원계 전도사였고 근데 저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전도사님들은 정말 되게 전도도 잘하시고 막 되게 잘하시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소아과 병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놀이방처럼 뭐 만들기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맡길 때 없을 때 저한테 이제 맡기고 잠깐 외출을 나가오시고 저는 뭐 그냥 그런 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 관리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의대생들 뭐 끝나고 기도회 하거든요. 그럼 기도회 같이 따라해서 기도회 하고 뭐 그 당시에 제가 또 대전역에 무료급식소에 급식을 봉사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식 투석하기 전 이야기예요. 봉사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회 끝나고 의대생들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밥 먹으러 못 가고 또 급식 봉사를 대전역에 급하게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식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대생들이랑 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급식 봉사하는데도 무료 진료소를 운영해가지고 을지의대, 건양대의대, 뭐 충대의대 처음에는 충대의대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의대 학교에서 와가지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의대생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세상의 폭이 좀 좁았나, 제가 시집 갈 때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13년 한 거예요. 그 세상 조건이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의대생과 신학생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세상 조건으로. 저는 신학생이긴 하지, 전도사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은 목사님과 전도사다, 이런 직업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시각장애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또 투석도 했었잖아요. 이식도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신랑이랑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못할 줄 알았어요. 13년 연애하면서 저희가 100번도 넘게 헤어졌다 만났었거든요. 그 어떻게 그냥 연애만 하다 끝날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거가 그 과정을 제가 아침마당에 그거를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나가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2등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저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15분 이상이 되면 이게 업로드 하기가 힘들대요. 제가 다음 해에 그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야기는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아침마당 나가서 2등 할 정도니까 재밌겠죠?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근데 제가 첫 번째는 10명, 두 번째 제 얘기는 5명, 세 번째 제 얘기는 2분이 들어주신 거예요. 한 명은 신랑이거든요. 제 얘기를, 요번 얘기는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10명이 목표예요. 저는 나중에 언젠가는 30명 100명도 될 수 있겠지요. 그래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얘기를 기대해주세요. 꿀찬 지연이었습니다.